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햇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무려 1600년 전에 쓰인 대승불교의 심리학,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양의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을 나란히 놓고 해독해 볼 겁니다. 고대의 지혜랑 현대 심리학에 딱 만났을 때 오늘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치유의 원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 나는 대체 왜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아니면 왜 특정 상황만 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마비될까? 그쵸? 우리는 보통 화가 나거나 불안해지면 겉으로 드러난 상황 탓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표면적인 어려움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싹을 틔운 결과물입니다. 자, 그럼 그 깊은 심연으로 한번 같이 내려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숨겨진 구조를 들여다보고요. 두 번째, 마음에 스며드는 향기. 그리고 세 번째로 융과 유식학의 만남을 거쳐서 네 번째,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치유.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단단한 마음에 도달하는 여정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장, 내 마음에 숨겨진 구조입니다. 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거대한 심리적 건축물을 한번 탐구해 볼게요. 서양 심리학이 등장하기 훨씬 전이죠. 무려 1600년 전에 오직 의식만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대승불교의 유식학은 이미 완벽한 마음의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제일 위쪽을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표면적인 오감과 제6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 바로 밑을 파고들면 끊임없이 내 이익만 요리조리 계산하는 아주 이기적인 에고, 제7 말라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심연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대한 무의식의 조장고, 제8 아레아식이 존재합니다. 엄청난 스케일이죠? 2장, 마음에 스며드는 향기. 자, 그럼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어떻게 이 깊은 심리를 형성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볼까요? 유식학에서는 이걸 훈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스며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옛말에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서당깨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서당깨도 3년 내내 반복해서 들으면 시를 읊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 내뱉는 말,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짧은 생각들조차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아주 깊은 무의식 스크린에 그게로 스며들고 축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훈습이라는 과정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심리적인 종자, 즉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한테 불같이 화를 냈던 일이나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그냥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되어서 그 거대한 아레아식 저장고에 깊숙이 콱 박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라는 어떤 조건이 딱 맞춰지면 여지없이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예전이랑 똑같은 반응을 유발해버리죠. 우리가 특정 트라우마 버튼만 누르면 통제력을 잃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완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3장, 융과 유식학의 만남입니다. 고대 동양 철학과 현대 서양 심리학이 거울처럼 마주보는 진짜 경이로운 순간을 확인해 보시죠. 이거 아시면 진짜 놀라실 텐데요. 현대 서양 심리학의 거장인 칼 융이 사실 동양 철학 텍스트를 엄청 깊이 연구했거든요. 그 영향 때문일까요? 융이 주장했던 인류 공통의 거대한 무의식 창고, 즉 집단 무의식이랑 특정 행동 패턴을 유발하는 원형이라는 개념이요. 이게 방금 우리가 살펴본 유식학의 무의식 저장고인 아레아식이랑 행동의 원인인 종자 개념이랑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표면 의식 아래에 엄청난 에너지를 품은 심층 구조가 있고, 그게 사실상 우리 삶을 쥐고 흔든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자아를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융은 이 자아, 즉 에고를 우리가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사회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후천적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 의식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반면에 유식학에서는 이 자아를 제7 말라식이라고 부르면서 끝없이 자기 자신한테만 집착해서 결국 인간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유발하는 아주 내재적이고 파괴적인 환상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자아를 생존을 위한 필수 방패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고통을 만들어내는 족쇄로 볼 것이냐,
정말 흥미로운 시각차죠. 4장, 트라우마를 넘어선 치유, 성장 치유 모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 이제 이 정교한 마음의 지도를 활용해서 심리학계가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그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치유의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명료합니다. 마음속에 깊게 박힌 트라우마라는 나쁜 씨앗을 막 억지로 뽑아내려고 끙끙대는 대신에요. 그 자리에 맞춤형 해독제 역할을 하는 선심소, 즉 좋은 마음의 작용을 덮어 심어버리는 거예요. 확 와닿게 설명해드리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는 의도적으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심고 끝없는 불안이 덮칠 때는 마음의 평정심을, 그리고 우울감에 짓눌릴 때는 가볍고 편안한 상태를 불러일으켜서 그 독을 싹 중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성장 치유 모델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특정 증상에 맞는 좋은 마음을 적극적으로 기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객관적으로 통찰하는 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마음의 근본적인 전환을 달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 치유 모델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상처에서 회복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끔찍했던 상처를 자양분 삼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인격적 완성을 이루는 것, 즉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쓰이는 게 바로 사심사관이라는 명상적인 관찰법이에요. 예를 들어 트라우마가 팍 터져서 분노나 공포에 확 휩쓸릴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감정에 잡아먹히지 말고 마치 남일 보듯이 한 걸음 뚝 떨어져서 내 고통의 실체를 현미경 보듯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들여다보면요, 계속 내 고통, 내 상처만 외쳐대던 그 이기적인 제칠말나식의 스위치가 탁 하고 강제로 꺼져버려요. 비로소 고통만 무한반복하던 그 자아의 감옥에서 두 발로 걸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5장, 깨어있는 단단한 마음. 이 치열한 자기관찰과 치유 끝에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인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시죠. 이게 바로 아마라식 혹은 제9무구식이라고 불리는 정말 숨막히게 숭고한 경지입니다. 아까 제가 엄청나게 거대한 무의식 저장고인 제8아레아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켜켜이 쌓여있던 끔찍한 트라우마와 독성 가득한 씨앗들이 치유를 통해 완전히 정화되고 싹 비워지면 인간이 도달하게 되는 궁극의 본래 마음 상태가 나타납니다. 번뇌나 집착 같은 얼룩이 완벽하게 싹 지워진, 그야말로 치끌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수정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위대한 여정은 전위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기초공사 자체를 아예 새롭게 뒤엎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트라우마에 막 속수무책으로 질질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그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틀 자체를 영구적이고 급진적으로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은 더 이상 고통을 가두는 답답한 감옥이 아니라 무한한 성정을 이끌어내는 엄청나게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보고 듣고 내뱉는 모든 걸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거대한 저장고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곳에 씨앗으로 착착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어떤 새로운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반복하던 심리적 습관을 딱 통제하고 긍정적인 성장의 씨앗을 심어보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